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오후, 작은 마을 도서관은 오늘도 고요했습니다. 책장 사이로 비치는 빛이 먼지 입자를 반짝이게 했고, 그 속에서 김정희는 천천히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익숙한 듯 부드럽게 움직였고, 얼굴에는 잔잔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평온은 어쩐지 오래된 슬픔을 감싸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정희는 책 한 권을 제자리에 꽂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이 책도 다 돌아왔네. 혼잣말이 도서관 벽에 부딪혀 작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놓인 화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은 오래된 기억을 헤매는 듯 했습니다. 결혼도 사랑도 모든 게 지난 세월 속으로 사라졌다고 믿고 살아온 그녀에게 오늘은 평소보다 유난히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습관처럼 어서 오세요라고 말했어요.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낡은 회색 코트를 입고 검은 모자를 눌러 쓴 채였죠. 그의 걸음은 느렸고 숨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그는 책장 앞에 멈춰서서 책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 권을 꺼냈습니다. 정희는 시선을 잠시 피했지만 마음속에서 묘한 떨림이 일었습니다. 무언가 오래된 기억이 살짝 문을 두드리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남자가 책을 들고 카운터로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평소처럼 이름을 적으려 했지만 그가 먼저 조용히 말했다. 대출 카드에 적으면 되나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희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낯설지 않은 음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얼굴, 그러나 그 눈빛만큼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카드 위에 쓰인 이름 이창호. 정희의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창호 씨요?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남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책은 일주일 안에 반납하겠습니다. 그는 짧게 인사하고 도서관 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정희는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밖에서는 낙엽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문 너머로 그가 멀어져 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잊었다고 믿었던 이름, 그 이름이 다시 그녀의 가슴속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이창호 정말 그 사람일까? 정희는 조용히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심장은 계속 뛰었고 손끝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창밖의 빛은 어느새 붉게 물들며 도서관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자리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조용한 오후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제 다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마주쳤던 그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침대 머리맡에 조명이 희미하게 비쳤고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렸지만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창호, 그 이름이 맞았을까? 그녀의 속삭임은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창문 밖엔 바람이 불고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 젊은 시절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그녀는 20살이었습니다. 시골의 작은 역에서 비 오는 날 이창호를 배웅하던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는 곧 돌아올게요라며 손을 흔들었지만 기차는 그를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편지 한 통 오지 않았고 그는 영영 사라졌습니다. 정희는 그 후 결혼했지만 남편의 외도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세월을 버텨냈죠.
그녀는 스스로를 단단하게 다듬었지만 마음 한켠엔 언제나 비어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서관 문을 열자 익숙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는 어제의 그 남자 창호였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시간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책 정리하던 손이 멈추고 심장이 조용히 쿵쿵 울렸습니다. 창호는 신문을 내리고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히는 순간 공기마저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정희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책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다른 손님들이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정희 할머니 첫사랑이라던데 50년 만에 돌아왔대요. 소문은 마을에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정희는 창피함보다도 이상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끝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도서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 얼굴엔 오래된 설렘이 서려 있었습니다. 창호는 매일 오후 같은 시간 도서관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책을 빌리지도 말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창가에 앉아 조용히 신문을 읽고 정희를 바라보다가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마다 정희의 가슴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토록 마음이 요동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감정이 세월을 뚫고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건 단지 추억일 뿐이야. 다시 시작할 수는 없어.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책을 정리했지만 손끝이 계속 떨렸습니다. 창문 밖 노을이 도서관을 붉게 물들릴 때까지 그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거셌습니다. 도서관 앞에 감나무 잎이 바닥에 흩날리고 창문이 덜컥거렸습니다. 김정희는 평소처럼 책상을 정리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어딘가 불안했습니다. 무언가 다가올 것 같은 예감이 묘하게 그녀를 감쌌습니다. 책 위에 놓인 서류 더미를 정리하려던 순간 그녀는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정희에게 짧은 문구가 적힌 낡은 봉투였습니다. 필체는 또렷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즉시 그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끼며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누렇게 바랜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펜 자국이 군데군데 번져 있었고 글씨마다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정희야, 미안하오. 그 첫 문장을 읽는 순간 그녀의 숨이 멈췄습니다. 그는 자신이 떠났던 이유를 적고 있었습니다. 가난과 가족의 몰락, 그리고 그녀의 집에 닥칠 불행을 막기 위해 떠났다고요. 정희는 눈을 깜빡이며 글자를 따라 읽었습니다. 너를 버린 게 아니었어. 그저 너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요. 편지의 문장 하나하나가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히고 종이가 젖어갔습니다. 그토록 미워했던 지난 세월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서관 문을 밀치고 나와 거리로 나섰습니다. 가로수 잎이 바람에 휘날리고 노을빛이 골목길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좌우로 돌리며 창호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길 건너 슈퍼 앞, 버스 정류장 근처, 벤치까지 뛰어가며 두리번거렸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숨이 차오르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녀는 결국 버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주머니 속 편지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끝이 종이를 스쳤습니다. 편지 끝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다시 너를 만나기 위해 돌아왔소.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돌아왔다고요? 정희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걸어가고 버스가 정류장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가슴이 뜨겁게 뛰었고 오래된 기억의 문이 활짝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든 구름 사이로 햇살이 퍼졌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마음속에는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얼어있던 땅 위로 새싹이 돋아나는 듯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김정희는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에서 받은 편지는 여전히 가슴 깊숙이 남아 있었고 그녀의 일상은 조금씩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정리하던 손이 자꾸 멈추고 창문 너머로 스치는 그림자마다 그 사람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감정은 더 깊어졌습니다. 밤이 되면 창호의 이름이 입술 끝에 맴돌았습니다. 그런 그녀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은 손녀 민지였습니다. 민지는 학교를 마치고 외할머니의 도서관으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요즘 왜 이렇게 멍하니 계세요? 정희는 화들짝 놀라며 책을 꽂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하지만 민지는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눈빛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눈빛에는 오래된 그리움과 슬픔이 동시에 묻어 있었어요. 민지는 웃으며 책상에 앉았습니다. 혹시 누가 생기신 건 아니죠? 정희는 잠시 멈칫하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누가 생기겠니? 그런 소리 말아요. 다음 날 오후 민지는 도서관 앞 벤치에서 낯익은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낡은 모자를 쓴 채 책 한 권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햇빛 아래 그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어딘가 쓸쓸했습니다. 민지는 그가 할머니가 말하던 그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갔습니다. 혹시 우리 할머니 아세요? 창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놀라움보다 따뜻한 미소로 반응했습니다. 당신이 정희의 손녀인가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녀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주겠어요.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직접 말씀드리세요. 그녀는 할머니의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는 사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날 저녁 민지는 집으로 돌아와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내일 점심에 약속 있으시죠? 정희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약속이요? 누가 그래요? 민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전화가 끊기고 난 뒤 정희는 오랫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하게도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옷장을 열어보았습니다. 그곳엔 아직도 젊은 시절 입던 연한 베이지색 스카프가 걸려 있었습니다. 정희는 손끝으로 그 천을 쓸어내렸습니다. 이런 옷을 다시 꺼내게 될 줄이야. 그녀는 혼잣말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창문 밖에는 초승달이 걸려 있었고 정희의 눈동자에는 그 달빛이 은은히 반사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감정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정오 무렵 김정희는 손녀가 알려준 찻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간판이 오래되어 글자가 희미하게 지워진 작은 찻집이었어요. 문을 열자 종소리가 잔잔히 울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안을 둘러봤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와
나무 테이블 위에 고요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때 구석자리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 씨. 그녀의 몸이 순간 굳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그가 있었습니다. 이창호. 시간이 흘러도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정희는 무심히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로가 눈을 마주치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찻잔 사이로 김이 피어올라 두 사람의 시선을 가렸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창호였습니다. 민지 양이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정희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왜 이제야 돌아왔어요?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창호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 세월의 죄책감이 그의 어깨 위로 내려앉은 듯 했어요. 창밖에서 버스가 지나가며 흔들리는 그림자가 두 사람 사이를 스쳤습니다. 정희는 테이블 위에 편지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당신이 쓴 거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편지를 쓰는데 50년이 걸렸습니다. 정희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요? 난 당신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녀의 말에는 원망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창호는 잔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 찻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웃으려 했지만 입가에 미소조차 제대로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희의 시선이 그의 손목으로 향했습니다. 하얀색 병원 팔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찰나의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뭐예요? 병원 팔찌잖아요. 창호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냥 검진 차원이에요. 별일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손등에 떠 있는 핏줄과 창백한 얼굴빛이 거짓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컵을 들어 따뜻한 차를 한 모금 삼켰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은 차 안의 온도보다 훨씬 더 따뜻했습니다. 둘은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주변의 소음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찬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두 사람의 과거와 현재를 잇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의 손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다시 사라지지 말아요. 이번엔 그러지 말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창호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럴게요. 남은 시간만큼은 꼭 당신 곁에 있고 싶습니다.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긴 세월을 돌아 이제야 다시 이어진 실마리를 확인하듯이요. 창문 밖으로 바람이 불어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민지가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아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찻집 안의 햇살이 조금 더 따뜻하게 번져나갔습니다. 정희의 눈가엔 눈물이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엔 미세한 희망의 빛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랜 시간 멈춰 있던 두 사람의 시계가 다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김정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 찻집에서 본 병원 팔찌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창호의 말이 거짓임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민지에게서 미리 알아둔 병원 이름을 떠올리며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거리 풍경이 낯설게 흐려졌습니다. 그녀는 손을 꽉 쥔 채 심장이 요동치는 걸 느꼈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기를.
그 속삭임은 절박한 기도처럼 흩어졌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정희는 안내 데스크에서 그를 찾아달라 부탁했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레 병실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하얀 형광등 아래 걸음마다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노크를 하자 안에서 낮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엔 창호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가엔 미소가 희미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를 본 그는 천천히 일어나 앉으려 했습니다. 움직이지 말아요. 정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창호는 손을 들어 괜찮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왔군요. 알고 있었죠. 언젠가는 올 거라고. 정희는 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어요? 그냥 검진이라고 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창호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색 하늘 너머로 새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폐암입니다. 말기라고 하네요.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정희의 심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향했습니다. 창문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왜 이제야 찾아왔어요?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을?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과 함께 끊겼습니다. 창호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보지 못하고 죽는 게 더 무서웠어요. 그는 마른 손으로 침대 옆에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정희의 이름이 수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매년 생일마다 썼어요. 직접 말할 용기가 없어서. 정희는 수첩을 손에 쥐고 그 위에 눈물을 떨궜습니다. 병실 문이 살짝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가족분이 오셨네요. 정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가족 맞아요. 이제는요. 간호사는 미소 지으며 조용히 나갔습니다. 병실 안에는 둘만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창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정희 씨, 남은 시간 동안 나와 함께 있어 줄 수 있나요?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당신 혼자 두지 않아요.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도시락을 싸서 들고 갔습니다. 그녀는 책을 읽어주고 그의 손을 잡고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때로는 웃었고 때로는 울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병실의 다른 환자들도 두 사람을 볼 때마다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병원 복도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말처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창호의 기침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의사들은 조용히 머리를 숙였고 정희는 그 눈빛만으로도 모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덜 아프게 해주세요. 그녀의 기도는 병실의 불빛 아래서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이창호의 병세는 눈에 띄게 악화되었습니다. 기침이 잦아지고 숨이 차오를 때마다 얼굴빛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언제나 정희 앞에서만큼은 웃음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의사는 안정을 권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창호는 병실 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희 씨, 우리 바다 보러 가요. 정희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 몸도 제대로 못 움직이잖아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병원 냄새 말고 바람 냄새를 맡고 싶어요. 그의 눈빛은 간절했고 정희는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배웅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창호를 부축해 병원을 나섰습니다. 가을 끝자락의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지만 그에게는 그것마저도 자유처럼 느껴졌습니다. 택시를 타고 바다로 향하는 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 풍경이 흐르고 마을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늘은 옅은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고요한 평화가 있었습니다. 창호는 유리창에 머리를 기대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 길 예전에도 당신이랑 걸었죠. 정희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땐 젊었죠. 마음도 몸도. 그래도 지금이 더 좋아요. 옆에 있으니까요. 그의 말에 정희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버스는 한적한 해안도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멀리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창문을 내렸습니다. 바닷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칼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오래된 추억의 냄새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닷가 근처 작은 평상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잔잔히 내려앉고 파도가 규칙적으로 밀려왔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레 그에게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창호는 약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 다 됐어요. 바람도 햇살도 당신도 다 왔으니까. 정희는 그의 옆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새 한 마리가 바다 위를 가로질러 날아갔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멈춘 듯 했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세상을 채웠습니다. 창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기억나요? 사진 속엔 젊은 두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손끝으로 사진을 만졌습니다. 그때 우린 아무것도 없었지만 참 행복했죠. 창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난 여전히 그날을 살고 있었어요. 그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정희는 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창호, 나 아직 할 말 있어요. 당신 없인 안 돼요. 하지만 그의 손은 서서히 힘을 잃어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바람이 불어 두 사람의 머리칼을 스쳤고 파도가 발밑에서 부서졌습니다. 정희는 그를 품에 안은 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편히 쉬어요. 당신의 봄은 내가 기억할게요. 햇살이 점점 기울고 바다 위에 붉은 빛이 번졌습니다. 민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으려 했지만 눈물이 끝내 고여 흘러내렸습니다. 바람은 잔잔했고 하늘은 슬프도록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저녁 파도 위에는 꽃잎 하나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평상 위 두 사람의 그림자는 길게 드리워져 서로를 품고 있었습니다. 바닷가의 노을이 사라지고 세상은 조용히 밤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정희의 하루는 한없이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바다 냄새가 밴 옷을 입고 있었고 손끝에는 그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창호의 장례식이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하얀 국화꽃이 쌓여 있는 장례식장 안에서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관 위에 손을 얹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가는 거예요, 당신.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눈물은 떨어지지 않은 채 눈가에 고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인사를 마친 뒤 천천히 걸음을 돌렸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바람이 스쳤고 그 바람이 마치 그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창호, 당신은 아직 여기에 있네요. 며칠 후 민지가 봉투 하나를 들고 도서관으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병원에서 맡겨놨대요. 외할머니께 꼭 전해달라고 하셨대요. 정희는 손녀에게서 봉투를 건네받았습니다. 낡은 종이 봉투 위에는 단정한 글씨로 정희에게 마지막으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글씨를 따라 쓸며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희야, 내 인생의 마지막은 너여서 행복했어. 다음 생에도 너를 찾을게. 그땐 절대 놓치지 않을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정희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편지를 꼭 쥐며 마치 그가 옆에 있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땐 제가 먼저 기다릴게요. 장례식이 끝난 후 정희는 도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을 열자 햇살이 책장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창호가 늘 앉던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그 자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창호가 읽다 남긴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책을 가만히 펼쳐들었습니다. 페이지 사이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바닷가 평상에서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 자리엔 당신이 없지만 내 마음엔 여전히 함께 있어요. 그녀는 책을 덮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에서는 겨울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낙엽이 도서관 앞을 스쳐 지나가며 잔잔히 흩날렸습니다. 정희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창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정희야, 웃어요. 당신 웃는 얼굴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그녀의 입가에 천천히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오랜 세월의 슬픔을 녹이는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책장 사이로 비친 오후의 빛이 그녀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정희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없는 세상은 조금 쓸쓸하지만 괜찮아요. 당신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요. 그 순간 창문이 살짝 열리며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이 그녀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그 감촉을 느꼈습니다. 마치 이창호가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듯 했습니다. 그날 도서관 안에는 조용한 바람과 함께 그의 목소리가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